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아침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고 생각의 넓이를 더해감과 동시에 실행력이나 어떤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과학적 사고방식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생각의 과정으로서의 어떤 귀납적인 생각 방식이라든지 데이터에 근거하는 그런 생각 방식이라든지 또는 사실 엄청 중요한 게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도 생각해 보는 이런 생각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과학적 사고로 많이 이야기되죠.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실험을 포함하는 얘기고요. 이런 생각 방식이 우리 전체적인 정신사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대가 굉장히 오래된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16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이 유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엄청난 연구적 성과를 내죠. 요 시기의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뉴턴이에요. 뉴턴이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이제 베이컨,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근대 사상이 출발하는 것과 함께 뉴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700년대가 되면 이제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뉴턴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요즘에 진화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출발이 되는 사람 이제 린네가 바로 1700년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요 시대에는 철학사로 보면 칸트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대 사상이 좀 완성되는 시기고요. 이러다가 1800년대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되고요. 뉴턴이 1600년대에 확립시켜서 그 이후에 계속 과학사상의 발전과 더불어서 공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제 1800년대 말이 되면 이때가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흐름, 그 다음에 린네와 다이앤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우리가 지금 사는 동시대까지 쭉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오고 있죠. 그러니까 18, 이제 1800년대 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윈이 나온과 동시에 이 동시대의 철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요거는 이제 니체를 생각하면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 새로운 방향으로 확 변하기 시작하는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1800년대 후기 다윈과 함께 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앞서 얘기한 1900년대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아인슈타인이 활동을 했듯이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뭐 하이데거라든지 그런 어떤 실존주의 철학이나 현대 철학으로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과학과 관련해서 우리와 동시대에 제일 큰 영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저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으로 이 고전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읽었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과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했던 아주 결정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그 다음에 철학은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현대 철학으로 줘요. 성장 발전을 해가고 과학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내죠. 우리가 이제 과학자 그러면 대중화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대표적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든지 또는 유전자 같으면 이기적 유전자로 엄청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올리버 섹스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런 책들이 이건 이제 특히 뇌과학과 관련해서 뇌과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외에도 우리가 그래서 과학과 관련해서 꼭 읽어야 될 책 리스트들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기회가 닿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야지 하고 우선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토마스 쿤이 미친 영향이 아주 큰데요. 토마스 쿤은 사실 과학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부정했던 것처럼 부정, 의심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관성을 그대로 두고 문제의식 없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방식, 자기가 생활해왔던 방식, 자기가 그냥 루틴으로 하고 있던 거 이것만 믿고 그 안에 안주할 수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의 핵심은 토마스 쿤은 그것을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은 생각의 방식이 크게 시대적으로 보면 크게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 부정의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라든지 데이터에 의한 균합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인과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작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과학적 사고의 출발은 어찌 보면 변화계획의 생각이다.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 일상에서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 기회까지 포함한 이런 시도가 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 사고의 방식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저는 역시 데이터와 귀납에 의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록이 여기서 엄청 큰 힘을 발휘하죠. 특히 우리 일상에서는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지? 내가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모호한 생각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다이어리 쓴 거를 쭉 뒤져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무엇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고 그 공부에서 얻어낸 구체적 성과물은 무엇이야?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금 귀찮으니까 안 하고 모호하게 이번 달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이번에는 좀 게으른 것 같아. 특히 두 번째 사고는 데이터를 놓고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때 귀납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귀납적인 인과론을 생각하는데 귀납적인 인과론을 전개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요소를 좀 강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진화론적인 생각 또는 유전학적인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제 뇌과학적인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결국은 이런 어떤 물질의 세계를 중시하게 되면 특히 이제 몸사랑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좀 우울감이 있네 그러면 그전에는 우울감이 있네로 모호한 상태로 생각이 끝나지만 이것을 물질화해서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지식이 많아져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될 수 있겠네.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이 좀 낮아진 상태일 수 있겠네. 또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좀 둔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나의 우울증이랑 상관이 있겠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 사랑의 행위를 해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역시 운동을 좀 세게 해주는 것이 엄청 필요하겠네요. 아, 전두엽, 뭐, 편도체, 명상도 아주 좋겠네, 뭐, 등등의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도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적인 성장, 생각의 깊이죠. 또 사회과학적인 판단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축하고 과학과 공학의 세계, 이 양자가 서로 상호작용 맞물려가면서 인류가 성장을 해왔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인 사유방식과 과학적, 공학적 사유방식이 우리 일상에 잘 결합이 돼서 실천이 된다면 생각의 깊이와 넓이도 더해감과 동시에 생각의 구체성, 실천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사유의 세 가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고정시키지 않고 의심하고 변화 기획하는 방식, 귀납적으로 사고하고 데이터에 의거하려고 노력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물질적 요인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시키는 이런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김 교수님 매일 5분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